자, 키키올릭 라이브 오늘의 메인 이벤트 소개하겠습니다. 잭 드레이퍼와 캐스퍼 루드의 마드리드 오픈 결승전 프리뷰입니다. 자, 마드리드 오픈 결승전 월요일 새벽에 하는데요. 마드리드 오픈 결승전은 잭 드레이퍼와 캐스퍼 루드가 대결을 하게 됐는데, 캐스퍼 루드 클레이 스페셜리스트, 클레이 전문가, 그리고 잭 드레이퍼 2025년 가장 잘 치는 핫한 선수의 대결이다. 이렇게 보고, 지금 제 뒤에 보시다시피 상대 전적이 0승 0패입니다. 한 번도 안 붙어서 지금 처음 붙는 저 매치업이 마드리드 마스터스 결승전에 성사가 된 것입니다. 자, 두 명 다 캐스퍼 루드와 잭 드레이퍼 모두 무실 세트로 4강까지 통과를 해서 결승에 올라왔습니다. 자, 먼저 캐스퍼 루드는 잘 아시겠지만은 키는 좀 작은 편입니다. 183cm, 포핸드를 주무기로 특히 탑스핀이 어마어마하게 걸리는 그런 경기 스타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클레이 코트에서 강점을 보여왔고, 이번 대회에서는 저는 눈여겨본 거는 서브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올해 들어서 시즌 초반에 쭉 부진하다가 넉 달 동안 부진하다가 처음 잘 치는 대회라고 볼 수 있어요. 이번 마드리드 마스터스가 캐스퍼 루드에게. 호주 오픈에서도 2회전에서 광탈을 했거든요. 자, 늘 그렇듯이 근데 캐스퍼 루드는 클레이 시즌만 들어가면 잘하는데 한 번에 반짝 잘하는 게 아니라 서서히 롤랑 가로스까지 그 기울기 곡선을 높여가는 그런 타입입니다. 롤랑 가로스를 앞두고 점점 몸 상태를 끌어올리는 과정이고, 그 롤랑 가로스에서 2022년에 결승 진출을 했고 US 오픈 그해 또 이제 준우승까지 차지하면서 세계 랭킹 2위까지 찍었던 경험 면에 있어서는 캐스퍼 루드가 잭 드레이퍼보다 훨씬 더 관록 있는 26살에 전성기를 맞은 선수입니다. 잔디 코트에서 굉장히 큰 약점을 보이고 있지만 클레이에서는 한때 뭐 나달 다음으로 2인자라는 소리를 들었고, 지금 또 알카라스, 그 다음에 조코비치, 이런 선수들과 함께 클레이에서 항상 4강권을, 메이저 대회에서 4강권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드에서도 그다지 약하지는 않고요. 자, 늘 4월이나 5월 요때 두 달 동안 피크를 찍는 그런 시즌의 습성을 갖고 있는데요. 서브 모션이 좀 특징이 있는 것은 토스가 낮죠. 토스가 높이 던지는 게 아니라 낮게 던져가지고 임팩트 타이밍이 굉장히 빠릅니다. 이번 대회 낮은 토스 그리고 빠른 임팩트, 이런 걸로 그 상대 리터너를 좀 교란하는 그런 서브의 향상도를 보여줄 수 있었고요. 포핸드로 주도권을 잡게 되면 대책이 없는, 엄청나게 이제 상대를 몰아붙이는 그런 유형입니다. 헤비 탑스핀, 아주 많이 깊고 높게 튀는 탑스핀 포핸드로 클레이 코트에서 캐스퍼 루드에게 포핸드 주도권을 내준 선수치고 점수를 따낼 수 있는 선수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하지만 그 반면에 이 백핸드는 포핸드에 비해서 공격성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그 백핸드가 약점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선수 잭 드레이퍼인데요. 이 드레이퍼를 눈여겨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2025년은 드레이퍼의 해가 되고 있습니다. 193cm, 그러니까 캐스퍼 루드보다 무려 10cm가 높고, 그래서 서브가 굉장히 위력적이고 키가 크기 때문에 왼손잡이라는 엄청난 테니스 선수로서 강점이 있죠. 자, 작년 하반기부터 올 4월, 5월까지 야닉 시너, 카를로스 알카라스 다음에 세 번째를 꼽는다면, 뭐 조코비치가 지금 부진하니까요, 지금 잭 드레이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호주 오픈 올해 16강전에서 알카라스를 맞아서 체력적인 문제가 있어서 기권을 했고요. 그리고 이어진 도하 오픈 준우승, 인디언 웰스에서 처음으로 마스터 시리즈 첫 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면서 잭 드레이퍼가 진짜 달라졌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랭킹도 수직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US 오픈을 따져봐도요, 야닉 시너가 우승 과정에서 가장 고생했던 선수 가운데 하나가 잭 드레이퍼였습니다. 자, 일단 이번 대회 끝나고 세계 랭킹 5위까지 점프가 예정이 돼 있고요. 드레이퍼의 경기력적 특징을 좀 소개할까 하는데요. 자, 일단 큰 키 193cm에서 뿜어나오는 강력한 서브가 있고, 왼손잡이는 테니스에서 왼손잡이가 유리한 건 다 아시죠? 특히 저는 왼손잡이에 유리한 점은, 그러니까 왼손으로 포인트 치면 상대의 백핸드 약점으로 가는 거 한 가지, 그리고 서브에서 에드코트에서 서브를 넣을 때 와이드로 빠지는, 예전 라파엘 나달이 로저 페더러를 괴롭혔던 상대 백핸드로 깊숙이 빠지는 서브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큰 에드코트가
사실은 듀스 코트보다 중요성이 더 있거든요. 왜냐면 크리티컬한 그 브레이크 포인트나 이런 중요한 포인트에서 에드 코트에서 결정이 날 때가 많습니다. 거기서 와이드로 빠지는 확실한 서브가 있고, 그리고 이번 대회에서 잭 드레이퍼가 보여주는 공격 방식 중에 눈여겨볼 것은 와이드로 빠지는 에드 코트에 서브를 넣고 서브엔 발리를 시도합니다. 그래서 무세티의 그 리턴을 굉장히 교란시키는 그런 방법을 했는데, 잭 드레이퍼의 강점 중에 하나는 올라운드 다 잘한다는 거예요. 발리 플레이가 193cm의 장신치고는 굉장히 능숙합니다. 자, 왼손잡이 포핸드는 뭐 원래 샤포바로프도 그렇고 나달도 그렇고 모든 선수의 강점이죠. 모든 왼손잡이의 강점은 포핸드인데, 드레이퍼의 진짜 또 무서운 점은 투핸드 백핸드도 강하다는 겁니다. 이 특징이 탑스핀이 아닌 플랫에 가까운 빠른 속도를 자랑한다, 요것인데 제가 오늘은 영상을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Is that he gets his left leg behind the ball and then he gets his weight all the way onto the ball, and instead of then coming off or flicking off, the intention is to drive all the way through the ball. And we see plenty of pictures of Jack finishing in this position, and it was by design. It's a pretty similar position that Rafa gets into, but Jack stays a little bit lower and a little bit longer. Rafa could be a little bit more flicky with his arms, but the one that we want from Jack is that penetrating right the way, all the way through the ball. 그 드레이퍼의 백핸드는 플랫입니다, 플랫. 보통의 백핸드를 칠 때는 아래에서 위로 상향 스윙이기 때문에 탑스핀이 먹게 돼 있거든요. 캐스퍼루드가 그렇게 치고, 근데 드레이퍼는 큰 키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찍어 누르는 플랫성 백핸드, 투핸드 백핸드를 치는데, 이게 굉장히 스피드가 빠른 강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마드리드 오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왼손잡이기 때문에 백핸드를 치는데 라이징 볼까지 쳐요. 그러니까 한 템포 빠르게 정점에서 높게 튀는 마드리드 오픈의 바운스 특성을 아예 그냥 상쇄해버리면서 공에 가까이 다가가면서 베이스라인에 바짝 붙어가지고 그걸 한 템포 빠르게 플랫으로 밀어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상대의 랠리 흐름을 끊어놓는 게임 체인저로 그 드레이퍼의 투핸드 백핸드가 기능하고 있습니다. 4강전 무세티와의 경기에서 포핸드보다 백핸드 위너가 더 많이 나왔다는 사실에서 잭 드레이퍼의 기술적 장점인 투핸드 백핸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선수가 4강에서 드레이퍼는 무세티를 이겼고 루드는 세론들러를 이겼거든요. 이번 시즌 클레이에서 가장 잘 치는 두 명을 나란히 제압을 하고 올라왔다, 기세등등하고, 시너가 빠지고 알카라스가 불참하고 조코비치가 1회전 첫판 탈락, 즈베레프는 또 부진. 그래도 이들이 빠져도 결승 매치업으로 절대 모자람이 없는 대결이라고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루드 측면에서 이번 대회 마드리드를 우승하면 롤랑가로스 우승 후보로 팍 격상될 수 있습니다. 자, 이미 2번 결승에 오른 적이 있었어요. 2전 3기의 우승을 노려볼 만하다. 자, 왜냐면 올 시즌 클레이 많이 혼란스러웠잖아요. 절대 강자 없잖아요. 알카라스가 하는 줄 알았는데 부상으로 좀 나가 떨어지고, 조코비치는 아예 지금 침체에 빠져 있고, 이럴 때 캐스퍼루드가 우승 노려볼 만합니다. 롤랑가로스에서 충분히. 자, 드레이퍼 입장에서는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드레이퍼가 포텐셜을 제대로,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유망주, 요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체력, 부상, 이런 점들이 굉장히 계속해서 발목을 잡아가지고 세계 랭킹 50위권을 전전하는 그런 선수가 됐는데, 불과 1년 만에 이런 약점들을 극복하고 세계 탑 5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이 선수는 영국 선수이기 때문에 잔디에도 강합니다. 윈블던에서도 언젠가 우승 후보로 꼽힐 수가 있는 선수예요. 당장 올해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번에 마드리드 오픈에서 이제 결승 진출하면서 클레이 코트의 약점도 없어졌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영국 선수들은 클레이에서 경기를 안 해봤기 때문에 클레이의 약점인데, 잭 드레이퍼는 클레이에서도 강하다, 전천후다. 드레이퍼가 만약에 이번 대회 우승한다면 시너, 알카라스에 이어서 어쩌면 그 세대, 시너 세대의 빅3가 또 루네가 아니라 요 드레이퍼가 될 수 있다, 요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뭐 결승전 승부 예측 많은 분들이 뭐 하고 계시겠지만, 루드가 일단은 그 한 8강선 전까지만 하더라도 즈베레프가 탈락하고 조코비치가 탈락해서 캐스퍼루드가 조금 더 안정적인 배팅이었는데, 여긴 또 이제 마드리드잖아요.
마드리드는 빠른 공속도가 특징인 곳입니다. 드레이퍼의 한 템포 빠른 백핸드 플랫성 타구가 더 위력을 발휘하고 왼손잡이 드레이퍼의 포핸드가 루드의 조금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백핸드 쪽으로 향하게 돼 있거든요. 그 전략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잭 드레이퍼가 생애 2번째 마스터스 시리즈 우승을 찍고 당당히 올 시즌 시노 알카라스와 함께 3명의 빅3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이번 마드리드 오픈에서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